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자하오. 어, 지리했던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죠. 여러분, 이제 다음 달 11월 1일부터서는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돼서 그 학교 수업도 대면 수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 여러 가지 생활도 어, 그 예전처럼 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이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들이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어, 그 방역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잘 따라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더 악화가 돼가지고 다시 많은 규제가 될 수가 있으니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전부 그 방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그 중간고사 때 제출했던 각 팀별 방송 기획안, 방송 구성안이죠. 방송 구성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한 번씩 이렇게 봤는데요. 시사교양 쪽에 3팀, 그리고 예능 쪽에 5팀이 제출을 했어요. 근데 총 8팀인데 대충 이렇게 제가 살펴보았지만 상당히 통통 튀고, 그리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활발하게 단톡방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방송 구성안들이 아주 성과가 있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그 유의미한, 방송으로 내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라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선 시사교양 1팀의 방송 구성안부터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생생여행통이에요. 그 방송 구성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어, 방송 구성 작가분들이 행해야 될 방송 대본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촬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트라는 게 한 장의 종이죠. 그러니까 50분에서 60분물 같으면 한 장의 종이로 큐시트를 작성을 해서 출연진은 물론 모든 스텝들이 그 한눈에 그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촬영 대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를 만들어서 녹화나 생방송에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어지는 거죠. 한 가지 보도,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모든 프로그램에서, 방송 TV 프로그램에서 그 순서대로 하자면 기획안이 통과되면 팀이 구성이 돼서 기획서를, 그러니까 제작 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뭐 거기에는 이제 버젯까지, 그 예산까지 다 작성을 해야 되니 효율적인 제작을 하기 위해서 기획서가 세밀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전 답사라든지
뭐 그 자료 조사라든지 더 세밀하게 해서 그 팀들이 같이 꾸준히 이제 그 회의를 거쳐서 기획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 방송 구성안이에요. 그리고 대본, 큐시트 이렇게 나가는데 드라마 같으면 시납시스고요. 근데 유일하게 다큐멘터리, 시사교양에 있는 다큐멘터리만큼은 그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큐멘터리는요, 우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자연 다큐멘터리도 있고 휴먼 다큐멘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만,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기획을 하더라도 하고 나서 연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사자를 세렝게티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자를 그 관찰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그 연출이 가미가 됩니까? 그래서 큐를 받고 뭐 뛰어가서 뭐 사슴을 문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무조건 관찰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촬영을 해와서 그 영상을 보고 그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성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구성안에 의해서 기승전결 말씀드렸죠. 기승전결에 의해서 구성이 되면 파인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커팅이 된 그 편집이 된 그 영상을 보면서 나레이터가 나레이션을 하는 그런 대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본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편집 후에 작성하는 대본, 그게 바로 다큐멘터리, 유일하게 다큐멘터리에서만 있어요. 드라마도 대본을 먼저 작성을 하고 시사교양 다른 생활 정보라든지 탐사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부 대본을 먼저 작성을 해서 녹화나 생방송을 하는데 다큐멘터리에 의해서는 대본을 편집 후에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번에 제출한 걸 보니까 다큐멘터리보다는 생활 정보 프로그램 시사교양에서는 그 구성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른 우선 대본을 작성을 하고 녹화를 들어가야겠죠.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목을 할 때 여기 생생여행통이죠.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은 녹화 전까지 또는 생방송 전까지 제목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제목이 자꾸 수시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메타포가 있는 은유적인 그런 제목,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좋은 제목이라 할 수 있겠죠. 긴 제목보다는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그런 제목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생생여행통이라고 나왔어요. 이 제목이 그 녹화 전이나 생방송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대본을 작성할 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은 녹화할 때 생방송이야 물론이지만 녹화할 때 MC나 패널들이 이 제목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화 전에는 반드시 제목을 확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생생여행통 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 회에 한 회로 놓고 보면 이번에는 포커 속 슬기로운 여행 생활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구성안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포커 속이라는 것은 쭉 읽어보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되면, 그런 시간이 오면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리 이 팀은 미래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출한 걸로 보고 상당히 그 칭찬을 하고 싶네요. 자, 방송 일시로는 12월 17일 그리고 현장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사교양, 생활정보, 종합, 종합 구성으로서 MC가 있고 리포터가 있고 내레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관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밖에서 촬영을 하고 와서 스튜디오에서 그 진행을 하는 그 밖에서 촬영해서 편집된 그림을 보고 그 토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으면 시사교양이나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참시처럼 관찰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MC도 있고 리포터도 있고 나레이션도 있으면서 또 패널도 전문가라든지 그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조언의 말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활 정보 프로그램은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구성으로는 그러니까 현장 스튜디오, 현장 플러스 스튜디오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로케이션은 구성은 리포터가 1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나레이션 그리고 M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리액션이겠죠. 관객들의 어떤 그 감탄사라든지 또는 그 긍정의 그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더빙을 통해서 편집이 다 된 다음에 더빙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관객을 깔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 프로그램은 기획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이제 방송 구성안은 제가 기획 의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기획서에서는 항상 5W1H라 그랬죠. 5W. 그러니까 언제 방송을 할 것이고 언제 녹화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디서 녹화를 할 것이고 생방송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방송 형식이죠.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뭐 이원 방송을 하든지 생방송을 하든지 녹화 방송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찰에서 현장에서 촬영한 거를 편집해서 스튜디오에서 보면서 한다든지 이런 형식들 하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why 그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 의도가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획서에서는 기획 의도의 마지막 문장 센텐스의 마지막 그 말을 그 문장을 뭐뭐 하고자 한다라고 반드시 명시를 하라고 했죠. 자, TV 제작 그 부분에서는 기획서 그 교과목에서는 기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획 의도가 나오기 전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what이 나와야 되죠. what 내용, 방송 내용이 무엇인가? 방송 내용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적고요. 제목 다음에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제목 밑에 PD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그 다음에 장르 그러니까 어떠한 장르인지 형식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송 일시나 녹화 일시, 촬영 일시 이런 것도 적고 장소를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왜 하려고 하는지 기획 의도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획서의 양식을 순서에 입각해서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성안이니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서 기획서 부분에 대해서 그 수업을 할 때는
좀 심층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 무슨 내용인지 방송 내용,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지, 기획 의도가 가장 중요해요. why입니다. why. 그 다음에 whom이에요. whom 누구에게, 주 시청 타켓입니다. 그래서 whom 5W 1H when where 그 다음에 how 그리고 why whom 5W와 how가 아까 나왔죠. how 어떻게 할 것인가, 그 5W 1H 이게 기획서의 작성 요령인데, 여기서 방송 구성안에서는 우선 기획 의도부터서 가장 먼저 이렇게 보통 방송 구성안에는 기획 의도를 먼저 내죠. 기획서가 통과되고 나면. 자, 기획 의도는 이쯤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이 컸던 업종 중 하나는 여행업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다시 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업은 거의 여행사들이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았죠. 1차 백신 접종률이 79%, 2차 백신 접종률 64.6%로 점차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지금 오늘자로 그 70%를 달성했다고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성안을 작성한 시기에 아마 그 64.6%를 이렇게 접종률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70%가 됐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목표치가 접종률 70%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70%를 달성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서 관광업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위즈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여행 트렌드는 무엇이 있는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청자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생활 정보 프로그램이나 보도 프로그램에서, 또는 특히 탐사 보도 프로그램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그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프리시즌이라고 해요. 프리시즌 보도 그 형식이라고 하는데, 보도 자료를 통계를 내 가지고 통계 자료 같은 걸 보여주고 그 도표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래프화한다든지, 수치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 표본이 어느 정도였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내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그러한 프리시즌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이죠.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제작 방법입니다. 제작 방안으로서 코로나 상황 속 관광업의 피해를 통계자를 통해 정확히 알고자 하고, 리포터가 내레이션을 병행하고 각 소재를 리포터가 맡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연한 리포터가 내레이션까지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와 그 현장, 야외 현장 물을 같이 이렇게 하는 생활 정보 프로그램 그 뭐 많잖아요. 뭐 MBC 같으면은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든지 생방송 오늘 저녁, 또는 뭐 기분 좋은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 야외 그림을 촬영을 해 와서 시사교양에 있어서요, 야외 그림을 촬영을 해 와서 리포터를 동반해서요 한 다음에 그걸 편집을 하고 나레이션을 리포터가 직접 나레이터로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리포팅을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하고 싶은 부분은 리포터가 직접 나레이션을 하는 그 더빙을 해서
그래서 그 야외 완제품을 만들어 와서 스튜디오에서 그 그림을 틀어주고 VCR로 틀어주고 그걸 보면서 스튜디오 내에서 MC 현장 뛰었던 리포터 그다음에 패널들이 이렇게 토크하는 그 대화를 하는 그러한 양식이 바로 이제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 보통 그 널리 활용되는 그런 제작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리포터가 나레이션을 병행하고 각 소재를 리포터가 맡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여기도 나온다만 몇 가지 아이템이 있으면 소재 목이 있으면 리포터들이 뭐 3명이든 4명이든 출연을 하고 거기에 현장에 그 팔로우를 하는 연출자와 작가들도 각각 그 아이템별로 붙게 되죠. 그래서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생방송을 하든 또 녹화를 하든 그 그림을 보고 하게 될 때 리포터가 보통 우리가 MC를 중앙에 놓고 보면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화면을 보면 왼쪽에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에 리포터 오른쪽에 패널 이렇게 위치를 보통 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리포터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패널보다는 보고하는 사람이 시청자들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좌에서 우로 읽어나가기 때문에 항상 왼쪽이 메인이 됩니다. MC들도 메인 MC가 왼쪽에 위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과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당 정치 분야의 토론 프로그램이면 여당 쪽이 왼쪽에 앉아 있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당이 왼쪽에 앉겠죠. 그래서 그거는 누군가는 왼쪽에 앉고 누군가는 오른쪽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좌가 그 주로 주된 우리가 시선이 먼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좌에서 우로 읽어 나가잖아. 그거는 서로가 그 암묵적으로 그 약속을 한 그런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리포터가 나오면 순서 만약 스튜디오에서 이거를 이제 녹화를 한 거는 생방송을 하게 되면 이런 순서대로 하죠. 대본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구성안과 대본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리포터가 야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MC가 자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누구 리포터 현장에 아주 밀착 취재를 해서 고생하시고 오셨네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패널 우리가 시청자가 봤을 때 오른쪽에 앉아있는 패널들에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뭐 대본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만 물어보게 되면 그때 좌측에 있는 리포터가 이제 다른 아이템을 준비한 그 리포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인지를 해서 다음 아이템. 그래서 MC가 패널의 얘기를 듣고 나서 원샷으로 나가는 패널의 얘기를 듣고 풀샷에서 MC가 또는 투샷에 MC가 나오게 되면 또 연결 멘트를 합니다. 아이템과 아이템을 연결하는 멘트를 연결 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대본에는 원고에 반드시 연결 멘트도 있어요. 예, 그렇군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경기도 어디 모처에 누구누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하는데, 자, 어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벌써 이제 체인지가 된 리포터가 왼쪽에 바뀌어 가지고 서 있죠. 그러면 그 풀샷으로 보여주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본 작성 요령에서도 그 다음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도 있지만 이런 연결 멘트, 아이템과 아이템을 연결하는 연결 멘트 이런 것들도 대본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안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이거를 프로그래머 한다고 한다면 대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본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령으로 대본을 작성해야 됩니다. 코로나
코로나 상황 속 관광업에 피해를 현실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관련 업종 사람들의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고 코로나 상황 속 여행을 가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현실을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취재하고 위즈 코로나 여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그 진행 방법 그리고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 여행에 대한 특색을 알려주고 향후 위즈 코로나 상황 속 시청자들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제시하는 이게 이제 제작 방안이에요. 아주 자세히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업의 피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그러한 그 고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통계 자료나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결론적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여행 방법에 대해 새로운 여행 방법에 대한 제시 어떤 방안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승전결이 잘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대 효과는 첫째,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관광업 종사들의 현실을 알리고 있고 위드 코로나 상황 속 여행의 트렌드를 알린다.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상황 속 새로운 여행의 트렌드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도 야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렌드 그렇죠. 이 여행이면 여행 그 자체 그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한번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뭐 그 기차면 기차, 비행기면 비행기, 버스면 버스 그 업체에 종사하는 그런 그 어떤 사업도 활성화되는 거고요. 또 관광지의 숙박업체, 그다음에 그런 식사 그런 식당들 이런 음식점 이런 업체 또 거기 그 관광객에서의 어떤 또 그 관광 상품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교수님도 가끔 지금 각 그 도시에서 또는 군이나 구에서 그 관광을 유치하고자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벌써부터서 관광을 유치하고자 그 관광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영상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장치라든지 무대 장치라든지 또는 관광지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안, 홍보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으로서 각 도시를 이렇게 가끔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로 이 관광 사업 자체가 그 도시의 하나의 그 먹거리 붙어서 또는 볼거리 그리고 숙박업 그다음에 교통업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그 한 도시를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는 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관광 자체만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그 도시 전체에 어떤 그 산업 발전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야기한다. 새로운 여행의 트렌드를 통해서 아주 좋은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트렌드의 발견을 확대하고 관광업 종사자들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위드 코로나 선언을 겨냥한 관광 아이템을 개발한다. 아주 그 세밀하게 그 심층적으로 기대 효과를 잘 적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타이틀에서부터서
그다음에 쭉 그 기승전결을 통해서 에필로그까지 마무리까지 이렇게 쭉 그 구성안을 작성을 했어요. 13개의 그 안을 그 소재를 가지고 유목화했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DR 뭐 RT도 얘기했고 DR도 얘기했죠. RT 같은 경우는 큐시트에서 표기된다고 얘기를 했죠. RT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리얼타임의 약자인데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난다. 오전. 그렇게 되면 보통 생활 정보 프로그램은 주부 대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등교하고 난 다음에 그 주부들이 설거지하면서 본다든지 또는 그 차 한 잔 마시면서 보는 프로그램에 주부 대상 프로그램.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 때. 그래서 이 그 보통 편성 시간이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9시에서 10시 사이 이 정도의 시간을 편성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5시에서 7시 사이에 생활 정보 프로그램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RT 같은 경우는 8시부터 9시 프로그램이면 8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아이템이 끝나고 예를 들어 타이틀 나가는데 뭐 30초가 나간다. 20초가 나간다. 또 연령 고시 5초 법정 제한 그 법적으로 방송법에 명시한 5초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5초 이상을 안 하죠. 그래서 딱 5초까지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그 전시엠 뭐 또는 타이틀, 후시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완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생방송에는 이제 생방송 그 자체 이 RT라는 건 생방송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 DR DR이라는 거는 듀레이션이죠. 그래서 아이템에 걸리는 시간이에요. 걸리는 시간 한 아이템에 그 소요되는 시간을 DR이라고 하죠. RT는 시간을 감산할 수도 있고 가산할 수도 있습니다. 8시부터서 8시 20초. 뭐 오프닝을 해서 오프닝에 뭐 30초가 들어가면 8시 1분 30초라든지 이렇게 점점 시간을 플러스 시켜서 마지막에 후시엠까지 딱 끝나는 게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 편성 시간이 1시간이라면 60분짜리라면 60분에 소요되는 시간 9시에 딱 끝나는 걸로 구성안이 돼야 되는 거고 RT가 그 다음에 감산으로 했을 때는 60분에서 조금씩 빼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00으로 끝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주로 생방송에서 사용하는 RT는 시간대로 갑니다. 시간대. 음악 프로도 그렇고요. 생방송 그 모든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뉴스도 마찬가지고 시간으로 보통 그 시간으로 갑니다. 뭐 8시에 뉴스가 시작되면 8시부터서 8시 50분 끝난다든지. 그래서 전 시험, 무시험 이제 공중파도 중간 시험이 이제 허용이 됐지만 전 시험, 무시험 중간 광고까지 해서 광고는 총 100분의 10이라고 했죠. 60분짜리면 6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코바코에서 방송광고공사에서 두세 개는 더 허용을 합니다만 그 내에서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안을 작성할 때는요. 그 시간 광고가 몇 개가 붙을지는 그때까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큐시트에는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큐시트는 방송을 녹화든 생방송이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큐시트는 정확하게 후시험 전시험 후시험까지 다 붙어야 되는데 계산이 다 돼야 되는데 방송 구성안에는 그 전시험 후시험이 얼마나 붙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러프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 부분의 에필로그예요. 이런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특별 그
특집으로 하는 방송 이런 생활 정보 프로그램 뭐 현장에서 직접 진행한다든지 무대를 세워놓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 주로 축하 무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통 한 노래가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M이 많이 붙으면 초청을 한 가수 뭐 1절만 듣고 끝낸다든지 도중에 뭐 노래 시작하자마자 끝난다든지. 근데 그 CM이 많이 붙지 않게 되면 그만큼 그 뒤에 축하 무대는 계속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그것까지도 다 설명드린 바 있어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 자, 타이틀, CM, 전 CM이겠죠. 이왕 말씀드린 김에 CM도 말이죠. 그 전 CM과 후 CM을 붙일 때 편성 전략에 따라서 전 CM에다가 많이 붙일 것인지 후 CM에 많이 붙일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편성국과 편성 그 PD와 긴밀하게 그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 편성 전략과 왜 관계가 되냐면 이 프로그램이 과연 재밌는 시청률이 아주 높은 프로그램 같으면요, 그 전시엠을 많이 줍니다. 시청자가 기다려준다는 얘기예요. CM을 많이 보고도 그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엠에 붙는 그 광고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데 뭐 그 시청률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드라마라든지 많이 홍보가 돼서 기대를 많이 대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프로그램 같으면 전시엠에 많은 그 광고들을 넣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승부를 걸어야 되고 좀 이번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거 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시청자들에게 1회 때부터서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신생 프로그램, 이런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전시엠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이 돌아가지 않게 옛날에 로터리시 같으면 가서 이렇게 막 돌려야 되지만 요즘에는 리모컨을 얼마든지 그때그때 돌려버리기 때문에 전시엠, 후시엠도 그렇게 편성 전략에 의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사의 프로그램 경쟁사가 어떻게 방영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전시엠, 후시엠은 배치를 잘 해야 됩니다. 유입 효과와 유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편성 전략에서. 그래서 전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뒤에 있는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지에 따라서 CM도 이 가운데 껴있는 CM도 전 CM에 많이 둘 것인지 후 CM에 둘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편성 전략에 들어갑니다. 자, 경쟁사의 시청률도 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편성국은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타이틀, CM, 전 CM 나가고 시청 연령 제가 말씀드린 도 잘 하셨네요. 시청 연령 전체 관람가 공지, 전체 관람가란 말이죠. 뭐 15세 이상, 뭐 18세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19세 이상. 여기에 DR은 5초를 줬습니다. 나레이션 없고요. CM, 전 CM 1분을 줬군요. 1분이면 보통 CM이 15초짜리 광고가 많다고 했죠. 기업 광고나 기업 자체 광고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뭐 좀 그 제품 자체가 상당히 고가 제품이면서 신상품이 나올 때 자동차라든지 이런 제품은 거의 1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나올 때. 그리고 적어도 30초 이상. 광고는 1분, 45초, 30초, 15초 이렇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광고는 15초입니다. 그래서 1분이면 1분은 몇 개죠, 광고가? 4개예요. 그래서 전 CM은 4개를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메인 타이틀 생생여행통 메인 타이틀 나가죠. 10초로 잡았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에 그 컴퓨터 CG라든지 이러한 그 메인 타이틀 나올 때 그 공을 들여주게 되죠. 자,